보통 출산을 하시면 애를 낳은 내 몸 상태에서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출산을 하면 임신 전에 내 몸 상태에서부터 이미 영향이 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임신 중에도 임신 중독증이 걸리실 수도 있고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왜냐면 릴렉신 호르몬 때문에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생각보다 골절 부상이 많으세요. 저희가 진짜 생각지도 못한 질병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 약을 먹기 전까지는 정상인 상태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알지 못해요. 이게 그냥 디폴트니까 그냥 우울증 약을 먹기 전에는 남들 다 이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다가 우울증 약을 딱 먹었을 때 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산전 산후 관리를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관리를 안 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그냥 살 수 있겠죠. 근데 관리를 하시고 나서 살아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피플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산후 여성의 몸과 마음의 코어를 호역해주시는 정혜린 코치님 소개드립니다.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후 여성의 코어 회복을 돕고 있는 우먼코어의 대표 정혜린입니다. 저는 출산한 지 6개월에서 1년 안으로 산후 여성을 단정 짓지 않고 그 이후로도 산후 여성들이 코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출산 후에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복부의 감각이 잘 안 느껴지세요.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더 잘 느끼시는데요. 예를 들어 필라테스 강사를 하셨다거나 헬스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데드리프트나 스쿼트를 할 때에도 복압이 잘 안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일반인 여성분들 중에서도 내가 왜 배에 힘이 잘 안 들어가지? 걸음걸이를 걸을 때 다리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발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요. 손목 통증. 이제 손목 통증은 아기를 많이 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거기도 하고, 저희가 직장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임신을 하게 되면 자세가 이렇게 굽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거북목이 됩니다. 그래서 목 통증, 두통, 그리고 허리 통증 이렇게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러면 출산 후에 복직근 이개는 무조건 생기나요? 출산 후에 무조건 생긴다는 건 아닌데요. 제가 보내드린 논문 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초음파로 살펴봤을 때 태아가 안에 있는 만삭이 상태 임산부의 100%가 복직근 이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출산 직후에는 66%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외에도 출산 1년 이후에도 남겨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보통 37% 정도를 보고 있고요. 이란 쪽의 어떤 연구에서는 85.7%까지 1년 후에도 남아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코치님도 11살 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이는 정말 저만 먹는 것 같네요. 산후 회복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사실 산후회복이라고 할 만한 걸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산후조리하고 그때 여름이었는데 그냥 에어컨 쐬고, 저희가 남편이 많이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친정이랑 시댁이 다 멀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혼자서 제가 돌봐야 되는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 아기 3살 때까지는 제가 항상 안고 다녀서 살이 많이 빠졌어요. 원래 갖고 있었던 몸무게보다 훨씬 많이 빠졌었다가 모유수유도 1년 7개월 했거든요. 이제 아기 걸어 다니고 이러면서부터 5살 때쯤 갑자기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77kg까지 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제 몸 상태를 좀 알게 됐죠. 아, 내가 생각보다 힘이 없고 관절이 약하고, 저는 그냥 제가 운동을 못해서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필라테스를 배우면서 아, 내가 복직근 이개가 있어서 코어에 힘이 없구나, 허리나 무릎 통증도 잘 느끼는구나를 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보통 이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머니들은 특히 가족들을 더 챙기고 또 직장도 다니시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아요. 운동할 시간이 없을 때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요? 저는 일단은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사실 제 프로그램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독박 육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제도 선생님이 결국에는 수업에 못 들어오셨거든요. 애 재우다가. 근데 그렇게 애 재우고 나서라도 시간을 혼자서 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내가 마음을 먹어야 겨우겨우 엄마들은 시간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수업 받으셨으면 수업 받은 거를 전부 다 하지 않으려고 해도 된다. 1분? 길면 10분? 요렇게라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우리도 루틴이 깨지면은 다시 돌아오기 되게 힘들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고, 근데 출산 이후에 몸이 망가졌다고 느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가늠이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조언해 주시나요? 일단은 아무거나 하는 거를 방지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급한 마음에 원래 했었던 운동을 갑자기 출산하고 나서 하신다던가, 갑자기 고강도의 운동을 하신다거나, 전문가가 아닌 다른 분한테 3개월, 4개월 만에 받아주는 PT쌤도 별로 없겠지만 이 PT를 하신다거나 이런 거를 좀 지양하시고, 일단 임신 전, 그리고 임신 중, 그리고 출산 후에 내 몸의 흐름이 있을 거거든요. 이 흐름부터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보통 출산을 하시면 애를 낳은 내 몸 상태에서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출산을 하면 임신 전에 내 몸 상태에서부터 이미 영향이 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임신 중에도 임신 중독증이 걸리실 수도 있고,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왜냐면 릴렉신 호르몬 때문에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생각보다 골절 부상이 많으세요. 저희가 진짜 생각지도 못한 질병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 전, 중, 그리고 출산 후 흐름을 잘 먼저 아셔야 된다. 만약에 제가 무료 상담을 하게 되면은 그 흐름을 짚어드리는 것 먼저 진행을 하곤 합니다. 정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회복이 가능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많은 분들이 회복을 하셨어요, 사실. 꼭 복직근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셔도 회복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냥 꾸준한 운동만으로도. 근데 내가 어떻게 진짜 운동을 해야 될지 모르는 완전 초짜, 완전 헬린이, 아니면 운동을 내가 해봤는데 특별하게 하복부에 이상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내가 요실금을 좀 심하게 겪고 있어서 아예 뛰지도 못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이런 케이스다 라고 하시면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로 가능할까? 근데 말씀드리죠. 가능하다고. 운동으로 안 되는 거 없어요. 운동이 만면통치약이에요.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꾸준히 관리를 하시면 몸이 반응을 해주기 시작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어나는 증상들은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내가 그만큼 몸에 신경을 못 썼다 라는 반증이기도 한 거죠. 근데 웬만하면 자책감 가지지 않으시도록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라 모르셔서 그랬을 뿐이다. 앞으로 천천히 고쳐나가면 된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산후 출산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선생님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할 수 있다고 또 얘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니까. 어머님들이 많이 진짜 우세요. 첫 수업 때 이제 산후 여성의 몸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내가 지쳤을 때 토닥여줄 말 5가지 뭐 이런 거를 쓴다든지, 왜 내가 시작을 했는지 이에 대해서 쓰다 보면 울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시는 수강생분들이 조금 해이해지셨다. 그러면 이제 그때 처음에 썼던 그 말을 제가 써서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아마 까먹고 계실 것 같아서요. 네, 저는 그냥 리마인드 해드리는 거죠. 제가 막 다그치고 하셔야 된다 하는 PT보다는 어머님들이 이미 너무 간절하셨고 처음에 시작할 때 나는 건강한 엄마로서 잘 살고 싶다라는 마음 자체가 굉장히 크셨기 때문에 그냥 그 마음을 계속 깨우쳐드리는, 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일반적인 코어 트레이닝과 산후 복직근이 이게 회복을 위한 트레이닝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신체의 차이부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도 코어가 약하신 분이 코어 트레이닝을 많이 하시죠. 근데 임신과 출산을 하시게 되면 임신을 했을 때 갈비뼈가 여기 66도에서 106도까지 늘어나요. 거의 40도 가까이 늘어나고요. 골반도 이렇게 붙어있던 골반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럼 여기 붙어있던 복행근 근육들이 같이 늘어나겠죠. 기시점과 정지점이 같이 늘어나요. 그리고 밑에 골반 기저근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고요. 그래서 복직근 이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횡격막도 아기가 나오면서, 배가 나오면서 이렇게 내장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 횡격막이 계속 늘어난 상태로 있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 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어요. 네, 그러고 나서 풍선 빠지듯이 출산을 하고 나면 이게 바로 회복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 10개월 동안 얘를 움직이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럼 몸 뇌에서는 얘를 원래 움직이지 않는 애들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자꾸 심폐소생술을 시켜서 아니야 넌 움직이는 애야, 너 원래 하던 일을 해 라고 해서 시키지 않으면 얘네들이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 많이 하신 옛날 할머니들 보면 오다리, 허리 굽으신 분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코어가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는 허리랑 척추, 관절을 너무 많이 사용하시게 되고
큰 근육을 위주로 많이 쓰시다 보니까 오히려 보상작용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일반 코어 트레이닝은 일단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힘이 약한 분들을 위한 트레이닝이고, 산후 코어 트레이닝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늘어난 코어를 다시 회복하고 기능을 인지시키는 데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쯤 늘어났던 그 근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10달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지가 않기 때문에 그 체형이 꾸준히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직근 이게 회복 운동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일단은 호흡부터. 호흡을 주관하는 내장 주변에 있는 기관들이 다 갈비뼈도 늘어나고요. 횡격막도 늘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호흡이 굉장히 얕아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트레이닝 해보시다 보면 임신 안 하셨어도 호흡이 얕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많죠. 그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까지 겪으시면 더 얕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호흡부터 잡고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숨 쉬는 것만 해도 땀을 뻘뻘뻘뻘 흘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이걸 깨우기 위해서 코로 호흡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호흡하는 걸 좀 많이 시키고 있고, 나도 모르게 코로 숨이 새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코 막고 입으로만 호흡을 길게 뺐다가 호흡을 마셨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네. 코를 딱 막으시고 숨을 한번 크게 마셔볼게요. 좋아요. 여기서 다 마실 때까지 마셨으면 복압 주시고 한 번 더 마셔볼게요. 이 상태에서 10초만 참아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가락 힘 줘볼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 여기 가슴 밑에 쪽으로 빵빵하게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그러면 횡격막이 활성화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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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슴이 확 올라오는 게 정말 네. 인지가 잘 되네요. 그 사실은 가슴이 나도 모르게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아래로 내릴 수 있는 복식 호흡을 먼저 인지를 시켜드리는데 많은 수강생분들이 억지로 배를 좀 내미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미는 게 아니라 배가 나와야지 복식 호흡이라고 하니까 배를 그냥 힘으로 이렇게 내미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압 주듯이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늘어나고 그 오히려 호흡할 때 그 근육들이 같이 동원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호흡하면서 코어 근육들이 동원될 수 있도록 스트칭을 하는 편입니다. 네. 산후에 하면 안 되는 운동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요새는 다들 아실 거예요. 뭐 플랭크 하면 안 된다. 근데 사실 플랭크도 바로 되시는 분들 있어요. 내가 뭐 전 국가대표였다. 10년 동안 고중량을 엄청 많이 들었던 코어가 엄청 좋은 사람이다. 그런 분들이 아니라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플랭크나 코어 운동, 복압이 들어가는 운동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풍선처럼 늘어나는데 이렇게 쪼그러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압력이 들어가게 되면 어디로 튀어나갈지 몰라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의도치 않은, 생각지도 못한 곳을 갑자기 악!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복압을 줄 수 있는 고중량 스쿼트, 고중량 데드리프트는 적어도 임신 6개월 안에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다. 코어 근육을 제대로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도 호흡입니다. 결국에는 호흡인데요. 왜냐면 이 파워하우스, 코어 운동을 하는 근육들 자체가 이제 여기가 뼈대가 없잖아요. 척추 하나밖에 없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건 사실 내가 숨을 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움직이는 구간이거든요. 코어 근육 하나만 움직여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행근 호흡이라는 게 요새 유행하긴 하거든요. 몸에 힘을 다 뺀 상태에서 살짝 컬업을 해서 이제 복행근의 압력을 계속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를 조이는 거죠. 사실 너무 많이 하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복압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복압을 팡 하고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호흡을 할 때도 보시면 발가락에 힘 안 주고 등에 힘 안 준 상태에서 그렇게 호흡을 하면 복행근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복행근이랑 속근육 자체가 글로벌 큰 근육이랑 같이 사용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숨 뱉는데 힘이 잘 안 느껴져요 라고 얘기하면 다리 사이에 공이라도 하나 끼워드리고 근데 실제로 전혀 안 움직이던 분들의 코어가 어떤 자극점이 될 만한 큰 근육들을 같이 움직여주면 천천히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많이 하고 그래서 코어만 운동하지 않아요. 그 일반 코어 활성화시키는 트레이닝 중에서도 코어만 움직이는 운동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코어는 사실 몸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동작을 하던 간에 몸의 중심이 활성화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뭐 운동선수가 아니니까 육아할 때, 살림할 때 틈새 트레이닝. 맞아요. 네, 설거지할 때 하실 수 있는 트레이닝 알려드리고 어. 애기 안을 때뭐 대부분이 손목을 이렇게 과하게 꺾고 계세요. 너무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애기를 안을 수 있도록. 그럼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내가 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최대한 기대면서. 마찬가지로 서 있을 때 코어 완전 다 활성하면서 서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서 있을 때도 코어를 활성화하면서 하루에 30초만 서 있어도 코어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 자세, 앉은 자세, 아기 앉는 자세, 뭐 설거지하는 자세, 뭐 요럴 때. 아기가 본의 아니게 중량이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캐틀벨 대신 아기. 그렇죠. 아기가 꽤 무거워요. 어. 저희 애가 좀 많이 이제 우량아였어요. 그래서 이미 3개월 때 미쉐린 타이어였는데 8kg. 어. 였고 이미 12개월 때는 이제 12kg 정도 이렇게 넘어가는. 너무 든든하고 듬직한데요? 어머니를 또 이렇게 안아주시지 않을까요? 지금도 저 들어요. 대단한데요? 제가 꼭 선생님들 만나면 드리는 질문인데 이제 세상에 많은 어머니들을 트레이닝을 해오셨잖아요. 다 한 분 한 분 기억에 남으시겠지만 가장 좀 인상 깊었던 회원님이 계신다면 이분은 제가 우먼코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해주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되게 젊은 애기 엄마를 생각하시겠지만 장성환 두 아들, 둘 다 군대를 갔다 온 두 아들을 두신 50대의 어떤 여성 회원님이셨어요. 이 회원님이 팔의 힘도 굉장히 세시고 스쿼트 중량도 굉장히 잘 치세요. 근데 무릎이 항상 아프시고 왠지 모르겠지만 불편감이 드신대요. 간단하게 테스트를 했나? 근막이완을 했는데 복직근 위계가 있으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때부터 코어 트레이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좀 오래 걸렸죠. 근데 되게 열심히 따라와 주셨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엄청 열심히 따라와 주시는 분. 선생님 이거 맞아요? 영상 보내주시고 이렇게 수업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는 분. 네. 약간 되게 선생님도 항상 레이더망이 있죠. 맞아요. 이렇게 수업하다가 하나 둘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가르쳐드린 걸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회원님이셨는데, 그렇게 코어 트레이닝을 하면서 일단 첫 번째 무릎에 염증이 있는 거를 발견해서 일단 치료를 먼저 권유를 드렸고요. 치료 이후에는 계속 코어 트레이닝을 했는데 하면서 무릎이 점점 더 안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트레이닝이 완전 끝나고 제가 다른 곳으로 이직한 후에도 저한테 구운 과자 같은 거를 보내주실 정도로, 그리고 제가 우먼코어에 올렸던 첫 수강생 후기를 남겨주신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엄청 많이 응원해주시고, 그분한테 제가 그런 질문을 했고 영상에도 그 질문이 있는데요. 선생님 만약에 10년 전에 복직근 이개가 있다는 걸 아셨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벌써 고쳤겠죠. 벌써 운동을 했겠죠. 너무 억울해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복직근 이개 트레이닝을 하려고 하는 거 진짜 좋게 생각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힘 많이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회원님께서도 선생님이 정말 고마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후기도 남겨주시고. 후기라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뭐 리뷰 남기는 것도, 그 별점 누르는 것도 귀찮은데 영상까지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트레이닝 하면서. 약간 그 에너지 받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쵸. 약간 눈물 나고. 저도 갑자기 회원님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수천 시작하는 회원님 따라할 수 있죠. 네. 산후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 있을 때 운동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산후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실 때 완전하게 진단을 받으셨는지 한번 여쭤봐요. 왜냐면 산후 갑상선염이랑 혼동하실 수가 있거든요. 일단 갑상선염이시라면 지금 당장 피로감이 느껴지고 하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스트레스를 조금 더 낮춰서 가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우울증을 진단받으신 경우라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해서 애기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육아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이게 엄마들이 제일 큰 우울감 중에 하나가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아 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탈출하실 수 있게 좀 많이 도와드리고,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은 게 아니라 이런 변화를 겪으셔서 그런 거예요 라고 좀 지식적으로 많이 다가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건 전혀 이상한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을 하면서 쌓이면 점점 더 좋아질 거고, 그래서
유독 제가 칭찬을 잘하는 스타일이기도 한데 유독 크게 칭찬을 하기도 하죠.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 느낌이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엄마가 된다는 게 좀 고립감이 많이 느껴지잖아요. 내가 이 아이를, 이 생명을 혼자서 책임져야 된다는 고립감이 있거든요. 아빠가 도와주고 주변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그리고 요새는 또 핵가족화 되면서 엄마가 집안에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더 그렇게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수강생분들이랑 아무 얘기 아닌 것 같아도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오늘 식사 잘 하셨어요? 대화만 주고받아도 되게 많이 힘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도 그 선생님 인스타 프로필에 있는 문장을 너무 인상 깊게 봤어요. 네. 산후 여성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그 문장 자체만으로도 참 많이 공감이 갔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몸과 마음의 코어가 회복되는 곳이라는 그 말은 말 그대로 저희가 지금 몸의 중심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가정을 돌보는 사람이지만 내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다른 사람이 나한테 기대도 내가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몸의 중심을 회복하시면서 마음의 중심도 회복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 생각을 담아서 그 문장을 같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은 숨겨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 선생님께서 고객을 대할 때 진심이시구나 이런 게 정말 다른 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뭐 일전에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우울감이나 혼자서 뭐 독자적으로 해야 하는 이런 많은 상황들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엄마들이 겪는 감정들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특히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분들이 자책감을 많이 느끼세요. 엄마라면은 다 한 번씩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남자들이랑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이제 사회에서 대우받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애 낳으면 병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애가 나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는 보육 시스템이 엄청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엄청 빨리 복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대부분이 사실 그렇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박탈감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감이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나는 뭘까? 엄마이기 전에 나로서 존재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좀 크신 것 같아요. 좀 뭔가 마음의 코어가 같이 회복돼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엄마들이 이제 운동하는 과정에서 그 감정에 대한 어떤 극복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뭔가 꾸준히 한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극복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폭제가 되는 것 같아요. 회원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의 회원님들은 이제 엄마라는 특정 분들인데 엄마들이 트레이닝을 받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엄마들이 트레이닝 받으면서 하시는 말씀은 사실 변명이나 핑계가 많으시죠.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합리화할 만큼 너무 힘들어요, 상황이. 애기 아프죠. 엄마 아프죠. 남편 아프죠. 부모님들 갑자기 일 생기시죠. 집안일 생기죠. 뭐 이거 말고도 뭐 집에 처리할 일 생기면 뛰어다녀야 되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변명할 수 있는 변명거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제가 변명이라고 다 치부하고 싶진 않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저한테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처음에 보내주신 그 문장들을 보내드리면서 리마인드 해드리고 선생님 저 오늘 못할 것 같아요 하는데 네. 그걸 보내주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좀 기다려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면 너무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1, 2주가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으시다. 그러면 그 문장을 말없이 그냥 보내요. 왜냐면 엄마들이 일이 바쁘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례지만 아직 결혼 안 하셨죠? 네. 결혼하고 애가 있으면 1, 2주의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 하루가 긴데 1, 2주는 진짜 금방 가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해를 해드려야죠. 근데 이제 슬슬 돌아오실 때다. 요 정도? 복귀하시라. 네, 요 정도. 산후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 있을 때 운동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 필라테스 바이블이라는 책을 보면 조세 필라테스가 말하기를 필라테스의 제일 큰 기능은 자기 효능감이다. 그리고 우울감을 덜어주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다. 왜냐면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무력감이나 무기력감에서 빠져나오시기 위해서 아주 작은 거, 숨 참는 것도 그렇잖아요. 호흡을 하시다 보면 범불안장애나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저는 일반 트레이닝을 할 때도 호흡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그날 컨디션이 좋아지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리프레시가 돼요. 저도 그냥 호흡을 운동이라고 생각 안 하고 조금 더 깊게 잡고 내려갔다가 약간 명상 같은 느낌으로 호흡을 한 번씩 진행하면서 저를 좀 리마인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머님들한테도 훨씬 더 좋은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산후 운동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해주실 말이 있다면? 일단 운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의사에게 가세요. 의사에게 가셔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먼저 진단하시는 거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산후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게 제일 중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시다 보면 본인이 모르시던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뭐 손에 무록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선생님 이거는 꼬리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천골이나 천장관절 쪽에 문제인 것 같다라고 해서 병원 가보시라고 얘기하면은 거기가 맞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아니 거기가 아프지 않으면 그 동작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증상은 의사에게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상태가 호전되신 다음에 저랑 수업을 하실 수가 있다. 산후 운동을 할 때 꼭 체크해야 될 3가지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임신 전, 그리고 임신 중, 그리고 출산 후 내 몸의 흐름에 대해서 아시는 거,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요,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흐름을 파악해 보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마음적인 여유가 있으셔야 되고요. 내가 시간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라도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셔야지 운동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선생님 지금 이 운동하실 때 여기 아프시면 팔꿈치 아프신 거예요. 여기 병원 가보세요. 이렇게 하면 운동이 중단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도 꾸준히 가실 수 있는 용기. 내가 하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가겠다 라는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3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얘기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계신 현장이 조금이나 막 가늠이 가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지를 하실 것 같아요. 많은 엄마들께서.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많이 찾아오세요. 지금 자신을 위한 선택을 고민 중인 엄마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자주 드리는 말씀이고 상담할 때도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50대 회원님처럼 아픈 채로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그걸 참으실 필요도 없고요. 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지금 그걸 아셨다면 지금 시작하시는 게 사실 제일 이득이거든요. 건강이 제일 큰 자산이잖아요. 그리고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 약을 먹기 전까지는 정상인 상태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알지 못해요. 이게 그냥 디폴트니까 그냥 우울증 약을 먹기 전에는 남들 다 이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다가 우울증 약을 딱 먹었을 때 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산전 산후 관리를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관리를 안 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그냥 살 수 있겠죠. 근데 관리를 하시고 나서 살아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회복을 한번 지금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은 진행자분께서 너무 편안하게 잘 인도해 주셔가지고 질문을 너무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너무 잘 해올 수 있어서 저도 좀 덜 떤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많은 어머니들을 위해서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